엑셀 지난번에 다 다운 받으셨겠지만 못 받으셨으면 지금 단톡에 다시 올렸습니다. 네, 주당가치 평가 줘서 이거 엑셀에 우리 단톡에 예전에 올려놨는데 다운 받으신 분 다시 다운 받으시고 없으면 다운 다시 받으시고 단톡에 올렸으니까요. 자 보시죠.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출력해 오신 거. 자, 요걸 받으셔야 주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당 가치를 계산한다는 의미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서 나오는 주당 가치 평가서 또는 사설업체가 돈 받고 팔아먹는 평가서에는 얘가 반영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크레탑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면 그 공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자기들 전산에 얹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당 가치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고 얘가 정확한 거예요. 얘가 정확한 거니까 지금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법인 영업을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일단은 5,000원에 만주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위에 보면은 뭐 2만 주 이렇게 있는데 만주로 할게요. 만주로 5,000원에 만주. 자, 지금 하라는 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5,000원에 만주. 자, 그다음에 평가 기준으로는 그냥 24년 12월 31일로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오시면 자, 지금 보면은 5,000원 넣고 만주만 넣으면 돼. 이거는 사실은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상관없어요. 2024년도는. 자, 내려오시면 24, 23, 22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가 넣은 게 있으니까 다 영어로 만들고 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 영어로 만드세요. 자, 첫 번째 노란 게 뭐냐면 사업연도 소득입니다. 사업연도 소득은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연도 소득이 얼마가 나오냐면 75793에 635예요. 보이시죠? 네. 네, 그걸 거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넣어보세요. 75793 635. 네. 여기 넣으시면 돼요. 넣으셨죠? 네. 이거 놀라운 건요. 이렇게 하나 다 넣잖아요. 나중에 딱 넣고 나면 답이 달라요. 네. 이건 세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할 수 있어요. 엑셀 띄워놓고 여기다 욕한 애들 이거 숫자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세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넣는 걸 가르쳐주는 거니까 나중에 끝나고 틀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소득에 공제할 금액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빈칸이 많죠. 자, 요거는 두 번째 장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입금 산입, 현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 나오죠. 기타 사회 유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법인 걸 받으면 기타 사회 유출도 있고 유보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유보는 넣지 말고 기타 사회 유출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출력물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접대비. 그죠? 접대비죠? 네. 얼마예요? 15만 155,500원이죠? 네. 이게 접대비 한도 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엑셀에서 접대비를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11번이죠? 자, 여기다 입력하세요. 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잡비랑 잡손실이 있습니다. 66만원, 268만원입니다. 더하면 얼마예요? 334만원이죠. 네. 요거는 어디다 넣냐면 업무와 관련 업무 지출에 넣습니다. 자, 잡비와 잡손실은 334만원인데 업무와 관련 지출에다 넣으세요. 334만원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셨어요? 네. 넣으셨냐고요? 네. 그 다음에 법인세 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법인세 등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 법인세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나오죠? 네. 예, 이자 비용.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엑셀에 13번에 보면 지급이자의 송금 불산이백이 나오죠? 네. 동그라미 13번에 지급이자의 송금 불산이백이 나오죠? 네. 예, 거기다가 이자 비용 4871 341을 넣으세요. 네, 넣으셨습니까? 네. 네. 그럼 다시 앞으로 오시면 여기서 우리가 안 넣은 게 법인세잖아요. 네. 법인세는 뭘 넣냐면 앞으로 다시 오시면 첫 페이지 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여기 보시면 가감세액이 나옵니다. 여기 가감세액 보이세요? 네. 요거 넣는 거예요. 요 법인세에다가 맨 아래 보시면 법인세 총 결정세액이 엑셀에도 나오죠. 동그라미 14번에 네. 여기다가 5608729 네, 여기서 보시면 가감세액 요거 가감계 5608729를 넣으세요.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주민세 총 결정세액 10%가 560873이 자동으로 뜨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화면 보세요. 요 파란색에 나와 있는 숫자가 이거 나중에 하는 거자 보세요. 61 257 191 맞아요? 네. 네. 이거 안 나오신 분? 네. 이런 분이 나온다니까요. 똑같이 숫자 넣는데 안 나오잖아요. 아, 영 안 지우셨구나. 네. 지우세요. 자. 자, 보시면 자, 넣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다음 장 두 번 넘어가면 그 다음 게 나오죠? 그 다음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게? 예? 저기 나오잖아요. 네. 예, 요거를 요 두 번째 칸에다가 방금 입력한 것처럼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고 저랑 맞춰볼게요. 안사신 남았을 때 성견지명이 성견지명 물리는 거 이거 버리실 거예요. 이걸 찾으러 왔어요. 역시 나와바리 주인이 다르시네.
자, 다 입력하시면 아래 파란색에 27931 692 나오면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자 일단은 그 사업연도 소득이 3211888 이렇게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세금과 공과가 31만 2,500원입니다. 네. 그게 동그라미 6번에 송금 용인대장 공과금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잡비 잡손실은 더해서 126만 2,975원을 업무 관련 지출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는 앞으로 가셔서 뭐예요? 가감계에 있는 2377019 그렇게 넣으시면 맨 아래 보면 순손익액에 27931 692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세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고 넣는 걸 넣으시면 돼요. 숫자를 넣는데 틀리게 나온다는 거는 숫자를 잘못 넣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장 가시면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얼마죠? 284229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법인세는 여기 왼쪽에 법인세는 요 첫 페이지 요 화면에 아래 보시면 가감계라는 게 있죠? 네. 2700177 요거 2700177을 여기 있는 요 법인세 결정세액에 넣는 겁니다. 네,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2700177. 네, 그러면 주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만주니까 만주로 다시 바꾸고요. 네, 여기 4만주로 돼 있는데 다 만주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자 순손익액이 밑에 파란색에 자, 첫 번째 파란색은 6125791, 두 번째는 27931에 692, 세 번째는 25452에 718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딱 나오셨으면 제대로 입력하신 겁니다. 네.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세무사가 요거 넣어서 해주고 200, 300 받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돈 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돈 주고 맡길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려오면 엑셀을 내려오면 네, 자산 부채가 있습니다. 자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출력부 뒤로 가보세요. 뒤로 좀 넘기시면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조정 급도 요거 넣어야죠. 요거 안 넣었네요. 접대비 78만 1,000원. 접대비 78만 1,000원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접대비 78만 1,000원 넣으시면 되고 잡비 8만 원. 여기 업무 지출 없는 상환금 지출 8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네요. 네. 이번에는 두 개밖에 안 넣네요. 그죠? 접대비하고 잡비 두 개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 지출에 8만 원, 접대비에 78만 1,000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도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면 재무상태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노란 게 뭐냐면 대차 대출부상의 자산가액입니다. 자, 여기 재무상태표 자산이 얼마죠? 자산 총액. 출력물 중에 자산 총액이 얼마예요? 요거잖아요. 461. 네, 요거 넣으세요. 예, 4억 6천배 요거 넣으세요. 461, 236. 236에 604. 넣으셨습니다. 넣으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출력물 쪽 내려오신 부채 금액이 나옵니다. 부채 총계가 24 918 네, 895. 그 다음에 아까 입력한 밑에 있는 거 요 3억 6천하고 8억은 0으로 바꾸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손익 순자산 가액에는 대차대비상의 자산가액 4억 6천 100 넣으시면 되고 부채는 2억 2,400 넣으시면 돼요. 딱 두 칸 넣는 거예요. 두 칸. 네. 자, 그 다음에 내려다 보면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 그래서 나와요.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 주민세 나오죠? 네. 네. 자, 이건 뭐냐면 결산할 때는 아직 세금을 안 냈죠. 법인세를. 안 냈으니까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 보냐면 첫 장으로 가세요. 출력물 첫 장. 출력물의 첫 페이지로 가시면
우측 하단에 보면 차감 납부 활세액이 나오죠. 네. 얼마죠? 3918 349. 네, 요걸 넣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는 세금. 그래서 3918 그리고 주민세는 이거는 또 10%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3918 34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요 화면 보시면 지금 올해 세금이 560만 원이에요. 560만 원. 근데 중간 연합을 169만 원 했어요. 미리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내는 세금이 39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산할 때는 아직 안 냈으니까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부채 가산하는 법인세하고 주민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밑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 거 보시면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 232에 007 516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이제 다 했어요. 네, 요게 주당가치평가 다 한 거예요. 물론 회사가 부동산도 많고 막 복잡하다. 그럼 좀 더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지간한 회사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치가 얼마야? 3억 5,7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버는 회사는 주가가 3억 5,700밖에 안 나와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자녀한테 준다. 그럼 세금 하나도 없죠. 네, 10억 공제분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고객한테 세무조정 계산서를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주당가치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무조정 계산서에 처음에 가면 다 이게 나와요. 첫 페이지거든요. 첫 페이지에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입력하고 다음에 이거 보고 요거 입력하고. 근데 여기 보면 유보 이런 것도 있는데 유보는 입력 안 하고 기타 사회 이슈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입력한 거를 하루에 한 번씩 입력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다른 세무조정 계산서를 받아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남이 평가한 보고서에서 야 주가 얼마다 이렇게만 하니까 이제 주당 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단기 순이익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상의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사무소득을 하는 거예요. 사무소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요. 자, 위에서 잠깐 볼게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나오고 얼마 남았냐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얼마예요? 차감전 이익이 8억 7천이죠. 8억 7천 벌었는데 세금이 0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8억 7천을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면 20% 내야 돼요. 그럼 1억 이상 내야 돼요. 근데 법인세가 0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레타 보다 보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네? 자, 9억 번 10억이란 말이야. 근데 2억 8천이에요. 그죠? 자, 10억이면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20%. 그냥 20% 계산할게요. 10억이 20%면 2억입니다. 요지공제 2천만 원짜리 1억 8천이에요. 여러분 배운 대로 계산하면 이 회사는 1억 8천 정도 내셔야 돼요. 근데 법인세를 2억 8천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대로 아무리 계산해도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8억 7천 벌었는데 0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보고 여러분들은 대표님 이거 왜 이래요? 8억 7천 벌었는데 왜 세금을 안 냈어요? 왜 안 내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안 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후배들이 법인 공부를 시작하다 하면서 선배님 이거 8억 7천 벌었는데 왜 법인세가 없어요? 왜 없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기 순이익 8억 7천 위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입금 산입이 51억이에요.
입금 산입이. 그러니까 비용 처리했는데 이유로 잡혀. 지금 우리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거기 보면 우리는 얼마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51억이 입금을 잡혀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송금이 70억이에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 8억 7천에서 51억을 더했다가 70억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억 9천이에요. 마이너스 9억 9천. 그죠? 근데 법인세는 뭐에 내냐면 여기다 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세율을 곱해봤자 법인세는 안 내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당기 순이익에다가 자꾸 세율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억을 벌었는데 왜 법인세가 없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도 법인을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 이제는 법인세는 당기 순이익 곱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해서 입금 산입을 더하고 송금 산입을 빼면 차가감 소득, 그래서 사업용 소득이 9억 8,700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예요?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레타 보시다가 분명히 벌었는데 세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 회사는 뭐예요? 송금 산입 금액이 많은 거구나. 그럼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세무조정 계산서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가요. 보시면 자 입금 산입 더한 거고요. 송금 산입 빼는 거예요. 더하고 빼는 거죠. 더하고 빼서 차가감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증빙불비 접대비가 있어요. 723만 2,500원. 증빙불비 접대비는 뭐냐면 접대비로 썼는데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냐? 뭐 이런 거죠. 대리운전을 그러니까 대리비를 줬는데 현금을 준다거나 후배 대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축의금 조의금 같은 경우에 청첩장 하나당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인데 중요한 거래처랑 50만 원 줬다거나 그럼 50만 원 다 비용 처리 안 되죠. 그런 게 증빙불비 접대비예요. 그다음 접대비 한도 초과 9,600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한 게 9,600이에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당연히 이거는 손익계산서에서 빠졌겠죠. 근데 저거는 비용 처리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입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솔직히 이 정도 되면 9,600이 오버되잖아요. 그러면 격리를 바꿔야 돼요. 응? 격리가 자기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쓰면 너무 오버해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저 카드 사용량이 너무 많다. 접대비 한도 초과하면 나중에 법인세 내셔야 되니까 좀 다른 용도로 하든지 영수증 처리를 다르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냅두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여기 가서 제가 접대비 한도 초과 9,600이다. 그리고 증빙불비가 700이라서 1억 정도를 접대비를 이전 못 받았다. 그때 대표님 반응이 대박이었어요. 자기 처음 듣는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 거기 설계사 엄청 오거든요. 설계사도 얘기 안 해주고 경리도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재무부장을 불렀는데 자기는 알고 있었대. 근데 그냥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할 타이밍을 놓쳐서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문제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세무조정 계산서 받았을 때 여기에서 어디냐? 여기 법인세가 없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가장 깔끔하려면 법인세 하나만 있어야 돼. 세무조정 계산서를 딱 하셨을 때 법인세 등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제일 깔끔한 회사예요. 대표님이 뭐예요? 재무제표상에 깔끔하게 쓰는 거고 법인돈도 투명하게 잘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표가 회계 처리를 거지같이 하거나 돈을 막 쓴다는 거죠. 경영을 막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으면 안 좋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익이 났는데 왜 법인세를 안 내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그죠? 분명히 8억 7,300을 벌었는데 법인세는 0이다. 물론 이때 적자가 많이 나서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20억 적자 났어요. 적자 났는데 벌었으면 마이너스 20억 적자 난 데서 8억 7천을 빼면 법인세 안 내거든요. 마이너스 난 걸 다 차감할 때까지. 근데 여기는 적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안 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시면 아까처럼 더하고 빼는 거에서 마이너스가 많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열었으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 받으실 건데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칸에 보면 경영인 정기보험 자산으로 잡혀 있죠.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비용 처리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KB생명의 경영인 정기보험 투자자산 잔액 2억 1,200이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잡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용 처리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고객들한테 비용 처리 하라고 했는데 안 해준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고 들어가 버리면 저 보세요. 2억 1,200이잖아요. 20%만 계산하면 얼마예요? 4천만 원 아니에요. 이거 안 해서 대표님이 4천만 원 거기서 손해 봤다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대표가? 네, 이래서 민원 들어와서 민원 해지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라고 자는 얘기했다. 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했는지 반영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찾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주당같이 할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그 출력문 뒤로 쭉 가보시면요, 여기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 그 페이지가 여기 있어요. 요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력하고 결과물이 맞는지 보려면 이게 지금 제대로 입력한 거예요. 네. 이거 보고 그냥 입력하라면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되니까 그냥 앞에서 하나씩 한 건데, 네, 정답지를 제가 드려야 되니까 정답지는 이겁니다. 이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 장을 가면 이제 순자산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엑셀에 입력한 거랑 동일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게 주당가치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를 여러 번 해보세요.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 여러 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요거 아까 제가 가업승계하면서 계약 받았다는 회사예요. 1,000만 원 받았던 회사인데 요거 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할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 회사는 이 회사 보시죠.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주당가치 계산하려면,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세무조정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부터 쉬워요. 쭉 넘어가시면 주식수가 얼마 나오냐면 얼마요? 4만 주죠.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엑셀에다가 5,000원에 4만 주 넣어보세요. 딴 거 할 거 없죠? 5,000원 4만 주. 그다음에 자, 복잡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할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갖고 넣겠습니다. 자, 보면 뭐 이게 23년 24년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두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죠. 요거 23, 22, 21이니까 요거 4억 2,700입니다. 넣어보세요. 4억 2,70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억 3천입니다. 7억 3천.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6억 6,600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아까 우리가 넣었던 거 다 이걸 영어로 만드세요. 그냥 아까 입력했던 것도 다 영어로 만드세요. 그리고 요거 하나 넣은 거예요. 이제 4억 2,700, 7억 3천, 요거만 넣은 거예요. 자, 쭉 내려오시면 주식수를 4만 주로 바꾸세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왼쪽 하단에 오렌지색에 보면 진한 노란색에 보면 4, 141, 958 이렇게 나오세요? 네. 다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위로 올라가시면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자산이 59억입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자산에 59억 넣으시면 됩니다. 59억. 그 다음에 부채가 14억 6천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주민세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순자산이 44억 4천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51억 8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이게 이제 주당 가치입니다. 자, 이제 지금 뭘 할 거냐면 잠시만요. 네. 자, 이 출력물 잠시만요. 이거를 자, 이거 출력물 있으시죠? 네. 자, 지금 제가 드린 한성 카톡에 한성 계정 저기 프레타 보내놨습니다. 네. 모니터는 한성 계정 띄워놓으시고 펜 들시고 주주 명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회사 주주 명부를 만들어 보세요. 자, 출력물에다가 숫자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주주명에 쓰시면 되죠. 자, 여기 써보세요. 한번 최창규, 한정호, 그 다음에 최미연, 그 다음에 최지연. 주인번호는 적당히 쓰시면 되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소도 이제 고객의 집 주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수는 23,000주, 그 다음에 15,000주, 1,000주, 1,000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권번호나 취득 연월일은 주권을 발행하면 종이 주권을 발행하면 쓰는 거고요. 아니면 안 써도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빠져도 되는 거고요. 종류는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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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토탈 4만 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주명부는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정해진 양식은 없고 이렇게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분 회사에도 공유하는 게 있을 거고 제가 좀 이따가 주주명부 양식도 공유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주명부 만들어진 거예요. 자, 회사명은 주식회사 환성계정, 그 다음에 주소 울산시 이렇게 쓰면 되고 대표는 최창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 주주명부가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익 소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한정옥의 주식을 최창규한테 증여할 겁니다. 그리고 최창규가 법인에 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을 겁니다. 자,
주식을 증여하고 그다음에 주식을 양도합니다. 팔았으니까 돈 받겠죠. 예, 이런 플로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몇 주 정도 할까? 자, 여러분이 고객한테 가서 대표님 이익 소각할 건데 몇 주 정도 줄까? 몇 주 주면 몇 주 주고 싶으세요? 아니, 아까 주당같이 평가했잖아요. 예? 몇 주 정도 증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객한테 가서 고객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표님 주당 가치가 얼마니까 이번에 사모님한테 몇 주 정도 증여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몇 주 정도 증여하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 몇 주? 2만 주? 4,000주. 이유는요? 6억 6억 미만. 자, 4,000주 하면 6억 미만이에요. 또 이 정도 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12만 9천 원이에요. 그게 4,000주 하면 한 5억 2, 3천 되죠. 5억 2천 되죠. 자, 또 다른 거는요? 다른 분은? 아니 분명히 여러분이 고객한테 가서 고객한테 이익 소각하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주 할 건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제가 가지금 얘기한 적도 없고 가지금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몇 주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자, 1분 한 명은 4,000주 하는데 이유는 6억 미만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얼마를 권유하실 거냐고.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몇 주를 권유하실 거예요? 5,400주 5,400주? 이유는? 주면서 1,000만 원 5,400주 내고 조금만 내자. 또 아니 이거는요 여러분이 수업을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객한테 뭔가 제안하실 거 아니에요. 제안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객이 야 그러면 내가 왜 4,000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6,000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객한테 설명하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대표님은 6,000주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건 계약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봐야죠. 예? 얼마가 필요한지. 그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니까 얼마 정도로 돈을 빼고 싶냐 그것도 물어봐야죠. 그죠? 현재 그다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법인에 돈이 있는 것도 봐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이 증여세를 얼마까지 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6억 미만으로 하면 증여세는 안 내겠지만 증여세를 한 5, 6천 정도 낼 수 있다. 그러면 한 8, 9억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한 10억 하면은 7천만 원 내거든요. 대표님이 급여로 10억 받으면 세금이 45% 내야 돼요. 근데 소각으로 10억 할 거면 7천만 원 내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야 그럼 7천만 원 내고 10억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객한테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뭐냐 실무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이거 만약에 넘겨주고 1년 뒤에 다시 회사에서 잡아주고 얘기해요. 이게 이익 소각한다는 게 그럼 그 주식은 회사가 주주용도의 회사 이름이 그렇죠. 그렇죠. 그거 소각은 그냥 그거를 그냥 감자를 시켜가지고 그냥 소각. 없이 없애버리면 네, 주식을 없애는 거죠. 주식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지금 주식이 4만 주에서 네, 만약에 동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4,000주를 했다. 네. 그럼 이제 주식 수는 3만 6천 주가 되겠죠. 되고 네. 그럼 주주 구성 비율 다시 초기화돼요. 당연히 비율 달라지죠. 그러면 자본금과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네. 원래 이익소하면 자본금이랑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잘 생기는 거. 그러니까 감자는 주식수가 주니까 자본금이 맞는 거고 네. 이익소가 안 맞지 않습니다. 이익 소각은 그렇게 해서 취득하면은 회사에서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만 하고 그냥 소각시켜버리고 결정. 네, 주총하면 바로 자 보세요. 그럼 일단은 쉽게 갑시다. 4,000좀 합시다. 세금 안 내는 쪽으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한정욱이가 몇 주 갖고 있어요? 15,000주 갖고 있죠? 네. 그 중에서 최창규가 4,000주를 증여했어요. 네. 그 다음에 최창규가 팔 거예요. 네. 근데 최창규가 파는 4,000 여기서 주식을 4,000주 증여하고 4,000주를 팔 거예요. 네. 그러면 최창규가 파는 4,000주가
이번에 증여받은 사촌주인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사촌주인지 구분이 안 되죠. 우리가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이유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정욱이 증여를 했는데 최창호가 파는 것이 원래부터 있던 걸 판다고 하면 세금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주권 번호가 뭐냐면 자 이게 지금 몇 주예요 우리가? 총 몇 주죠? 4만 주. 4만 주. 4만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1000주 단위로 증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면 1천 주권을 40장 발행하는 겁니다. 1천 주권. 그러니까 종이 주식 한 장이 1000주예요. 그걸 40장 하면 얼마야? 4만 주죠. 네. 그래서 주권 번호는 뭐냐? 1번부터 23번까지는 최창규가 24번부터 38번까지는 한정욱이 39번은 최미연 40번은 최지연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이제 주권에다가 뭐예요? 이름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주권 번호는 원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각을 하려면 한정욱이 증여해서 팔 건데 사천조를 증여했는데 얘가 팔 때 원래부터 얘가 가지고 있던 23,000주 중에 파는 게 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증여받은 걸 팔기 위해서 그렇다. 증여받은 걸 팔려면 번호를 매겨야 돼요. 자 그러면 4,000주를 증여하는데 뭘 증여하냐면 24번부터 24, 25, 26 24, 25, 26 24, 25, 26, 27까지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주를 증여하는데 뭐예요? 24번부터 27번까지 증여한다. 그 다음에 4,000주를 파는데 어떻게 해요? 24번부터 27번까지 판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게 파는 것이 주권번호로 입증이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가 100%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한테 주식을 주고 증여해 팔았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와이프는 원래 주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대표한테 받은 게 파는 게 무조건 입증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입증이 안 돼요. 그래서 종이 주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받은 게 증여되는 게 되니까 세금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익소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인당하고 왔어요. 응? 부인당하고 저거 무조건 부인당하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누가 진행했다면 진행한 애가 무식하는 거죠.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들도 모르는 애들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다음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주주명부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주주명부를 여러분이 앞에서 지금 증명했잖아요. 자, 그걸 참고해서 한번 나름대로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 소각은 주권 그냥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 종이를- 3부터 7부까지 없어야 돼요. 기다려봐. 순서대로 갑시다. 네.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나고 응? 윤석열 대통령 석방. 석방됐다고? 네. 구속 취소 청구 인용해서 속보 떴습니다. 야, 주주명부나 만들어. 주식 난리 나겠다.
정리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면 되죠. 최창규 이름 다 똑같고요. 주식수는 23,000에서 증여받은 4,000주 합쳐서 써도 되고 따로따로 써도 됩니다. 근데 따로따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옥은 15,000주, 4,000주, 11,000주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주권번호가 처음부터 최초를 가지고 있던 1번부터 23번까지고요. 이번에 증여받은 24, 27이에요. 그러니까 23,000주는 1번부터 23번까지고 4,000주는 24에서 27번까지고요. 그 다음에 한정옥이는 28부터 38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주권번호가 가는 거고 주식수는 이렇게 되고 요거 23,000원 이렇게 요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하냐면 이제 회사가 주총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뭐야? 팔 준비는 된 거죠. 누가 팔아요? 최창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증여를 해서 파는 겁니다. 이거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돼요. 특별하게 이거는 뭐 세무 법무사한테 얘기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자, 증여자 한정옥, 수증자 최창규. 한정옥은 최창규에게 뭐예요? 주식을 4,000주를 증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장 보시면 증여계약서입니다. 자, 증여자는 누구예요? 한정옥, 수증자 최창규 쓰면 되죠. 그 다음 주식회사 환성계정. 그 다음에 몇 주 준 거죠 우리? 4,000주. 몇 번부터 줬어요? 24번부터 27번까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권번호입니다. 네. 이렇게 증여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전 국민이 똑같은 양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굴 증여한다 남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4,000주를 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4,000주가 24번부터 27번까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증여 그냥 썼어요. 네, 쓰고 뒤에 증여자, 갑은 증여자, 을은 수주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죠. 증여세 신고는 어디다 하냐면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다가 증여세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부부가 같이 사니까 이제 주소지에다가 신고하면 되겠죠. 네. 이제 증여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증여했으니까 주식을 나눠 가졌어요. 자, 이제 법인에서 할 겁니다. 자, 법인에서 자, 주총 소집 통지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주총 소집 통지는 언제 하죠? 2주 전에.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열흘 전에. 근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총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정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소집자를 생략한다. 주주가 누구누구죠? 최창규, 한정호, 최미연, 최지연 4명의 이름 쓰고 여기다 도장 찍으면 돼요. 그러면 주총 소집 통지 안 하고 바로 주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략 동의서입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시면 자, 주총을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실까요? 주식회사 환성계정 날짜는 뭐 지금 쓸게 25년 오늘 날짜가 3월 7일 25년 3월 7일 오전 10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장소는 뭐 울산시 그 법인 주소지 쓰면 되겠죠. 네, 그냥 울산이라 쓰면 됩니다. 네. 정확한 주소는 안 쓰면 되죠. 오늘은. 그다음 발행 주식 총수가 몇 주죠? 4만 주. 출석한 사람 4만 주. 주주 4명에 출석 주주 4명.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대표이사 최창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고 개회를 선언한 후에 다음에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한다. 자사주 취득권입니다. 우리 몇 주 하기로 했죠? 4,000주 적으세요. 4,000주가 아까 얼마였냐면 부담가치 계산한 거 보면 129,575 129,575 네, 그러면 얼마냐면 518300 이겁니다. 4,000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취득 기간은 1년 이내에 하는 거고요. 여기는 쓸 거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천주하고 4천주의 금액이 5,830만 원. 자, 세부 결정 사항은 자사주를 하는 목적은 뭐냐? 이익 소각.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죠. 자사주 취득 목적은 이익 소각이다. 이거는 손댈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빈칸 안 해놓고 하는 빈칸이나 빨간색 아니면 손댈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적어보세요. 2번 몇 주 하죠 우리? 네, 적으세요. 주당 금액이 129,575원. 그래서 토탈 금액이 518,3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4,000주를 매입할 거고 주당 129,575원이고 토탈 금액이 5,800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평가 금액은 뭐야? 대통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 그 다음에 모든 주주에게 자사주 취득을 통해 주식을 직접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 기간은 보통 20일에서 60일 주거든요. 자, 지금이 3월 7일이니까 신청을 2025년 4월 1일부터 25년 4월 20일까지 받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신청 기간은 20일에서 60일을 줍니다. 근데 60일 줄 필요 없죠. 그냥 최소한 20일. 그 다음에 신청하고 나면 25년 4월 30일 날 돈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주총을 하는 겁니다. 주총하고 나서 뭐예요? 주총은 자 25년 오늘 날짜 3월 7일을 했고요. 대표이사 최창규 그리고 도장 찍으면 되죠. 주총 의사록은 누가 도장을 찍냐면 그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찍는 겁니다. 이사로 2명 참석 2명 찍는 거고 혼자 하면 혼자 찍는 거예요. 주주가 찍는 게 아니라 주총 의사록은 이사가 찍는 겁니다. 네, 그렇게 찍었어요. 네. 자, 그럼 주총 끝났어요. 주주들이 주총 끝났어.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이걸 알려야 됩니다. 누구한테? 주주들한테. 그래서 주주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는 언제까지 하냐면 자, 신청 기간이 언제예요? 4월 1일이죠. 네, 보름 전까지 통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늦어도 3월 15일까지는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 7일 날 주총했으니까 3월 15일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3월 7일 주총하고 뭐 3월 8일이나 9일 날 통지하면 돼요. 네, 다음 장 보시면 통지서입니다. 자, 지금 옆에 빨간색 빈칸 있죠? 네. 우리 앞에서 지금 적은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밖에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한 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 보면 보통주 4,000주. 그다음에 주가는 얼마예요? 129,575원. 그래서 총 토탈 금액이 518,330만 원. 그다음에 신청 기간 25년 4월 1일부터 25년 4월 20일까지. 그다음에 교부는 25년 4월 30일까지 되겠다 이거죠. 앞에 주총한 대로 그대로 적어서 이거를 뭐예요? 예, 주주들한테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로 보낼 때 뭐예요? 재무제표를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25년 뭐 3월 10일 날, 4월 10일 날 예, 해서 보내면 되죠. 그리고 도장 찍으면 아니 3월 10일이죠. 죄송합니다. 3월 7일 날 주총했으니까 3월 10일 날 보내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보내면 이걸 등기를 누가 받아요? 주주 4명이 받겠죠. 주주 4명이 받았는데 우리 스토리대로 하면 누가 팔아야 돼요? 주식을 누가 팔아야 돼요? 한정호 네? 최창규 누가 팔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놓치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뭐예요? 1년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죠? 네. 자, 다시 할게요. 어디로 가시면 저도 실수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양도 신청 기간 이게 힘든 겁니다. 자, 작년에는 바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증여하고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네, 실수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26년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25년 3월 달에 만약에 증여했다면 내년 1년 지났어야 되니까 내년 4월 1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도를 바꾸세요. 네. 날짜는 그냥 두시고. 양도 신청 기간을 그 주주총회 주총 날짜를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총에서 내년에 자사주 하겠다 이런 얘기죠. 내년에. 네. 양도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4월 21일까지 안 돼요. 25년. 25년 4월 1일부터 26년 4월 21일만 삽시다. 60일 주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5년에 증여했잖아요. 그럼 사는 거는 내년에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증여사를 먼저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고 주총 날짜도 26년 뭐 3월 8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증여한 거는 올해 날짜로 하는 거고 자사주 관련 날짜는 1년 있다가 내년 날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요것도 다시 요것도 26년 4월 1일에서 26년 4월 그다음에 요거 26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26년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25 했던 거를 다 26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내년 3월 달에 이제 통지하겠죠. 통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야? 대표님이 하려고 하겠죠. 자, 뭐냐면 자, 보세요. 양도 신청입니다. 누가 하냐면 최창규가 하겠죠. 자, 환성개전 주식을 보통주 4,000주를 26년 4월 1일부터 신청 받으니까 4월 2일 날 되죠. 4월 1일 한 2일은 상관없죠. 이렇게 하고 신청인 작성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청했죠. 자, 그러면 산다는 법인이 있어요. 꼭 한다는 대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계약서 쓰면 되죠. 자, 그러면 계약서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계약서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자, 내년 4월 2일 날 신청했으니까 4월 1일부터 4월 20일 신청 받았잖아요. 그럼 4월 20일에 신청이 끝났으니까 계약서는 4월 21일로 쓰는 겁니다. 자, 계약 날짜는 2026년 4월 21일입니다. 나머지는 위에 빈칸 채워서 한번 적어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양도인 최창규는 양수인 환성계전에 주식회사 환성계전에 주식을 양도한다. 아본을에게 주식회사 환성계전 주식 4,000주를 주당 129,575원에 양도하고 양도 목적물 주식회사 환성계전 보통 주식 4,000주를 24번에서 27번까지 양도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증여받은 24, 27이 양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차익이 이제 그러니까 주식까지 차익이 없으면 세금은 없겠죠. 그다음에 4월 30일에 대금을 주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양도인은 법인 대표죠. 법인 대표가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가지금 있는 경우에는 가지금과 상계 처리한다. 만약에 대표님이 최창규라는 대표가 가지금 5억 있었다. 그럼 5억을 공제하고 1,8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내년 4월 30일이 되면 대표 이사의 가지금이 다 정리가 되겠죠. 실제로 현금이 나왔다 들어갔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네, 상계 처리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끝났죠? 예. 요거 요렇게 서류 만들어 주는데 세무사들이 한 800 받아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신한 나이프 로얄 라이언이 자기 고객과 하려고 했더니 부산에 있는 세무사가 2,000달러 받더라고요. 지금 요거예요. 여러분이 세무사한테 맡겨도 세무사 요거 딱 작성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세무사가 복사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회사에 기장 세무사를 전달하라고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그럼 그거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못하면 부르는 값이라고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아는 애들은 3, 400이도 해요. 세무사한테. 아, 나도 할 줄 아는데 그냥 좀 해라. 그러면 3, 400 받고 해줘요. 세무사들. 근데 모르면 부산에서 2천만 원 뒤통수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부산 그 ING 설계사한테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2천만 원 맡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 줄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서류 지금 몇 장 만들었어요? 몇 장 안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 2천만 원 주고 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수업 때마다 서울에서 매번 해요. 매번 하는데 이걸 안 하죠. 그러니까 메트로라이프에 있는 지점장계는 이거 수업 한 번 듣고 지가 연습해서 자기 회사 애들 걸 지가 해줍니다. 저도 물론 제 수강생들이 이익 소각 해달라면 제가 돈 안 받고 다 해줘요. 다 해줍니다. 왜냐면 이거는 2천만 원 주고 할 것도 아니고 뭐 800도 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해주고 만약에 경영이적이 400을 받았다. 그럼 800 수수료 주면 2달씩 대납한 거랑 똑같죠. 네.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백지에다가 워드 치는 거 아니고 양식이 있어요. 이런 양식이. 양식지가 있잖아요. 양식지에다가 뭐예요? 그냥 내가 넣으면 돼요. 보시면 회사 이름, 주가, 주식수 이것만 다르잖아요. 그럼 바꾸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서 자사주 해라, 이익 소각해라 말은 겁나 많이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자사주 서류를 본 적도 없고 이익 소각 서류를 본 적이 없어요. 서류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한 번이라도 해보고 여러분 고객사에 크레타를 가져다가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주권 번호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고객 중에 주식이 100%인 사람과 하면 되잖아요. 그럼 더 쉽죠. 더 쉽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주가 계산하는 게 틀리지 않았을까?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만약에 자 내가 계산은 지금 12만 9천 원이에요. 세무사가 하면 14만 원 나왔어요. 14만 원에 4천 조 곱하면 얼마예요? 5억 6천이죠.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주당 같이 한 게 자신이 없으면 6억에 딱 저스트하게 맞추지 말고 5억 한 6, 7천으로 정렬을 하라고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계산이 잘못돼서 국세청에서 여러분한테 시비 걸 일이 없어요. 연락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익 소각을 제 수강생을 한 3, 40건을 해준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연락 온 한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맨날 세무조사 나온다는 거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개인 고객, 그러니까 아시는 법인을 가져다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끝나요. 끝나는데 그러면 자 소각은 뭐고 감자는 뭐냐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은 감자해야 된다, 어떤 분은 소각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자본금은 그대로죠. 주식수는 1,300주가 줄었죠. 자, 이 회사가 가지금이 한 9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사주로 한 6억, 특허로 한 3억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300주가 5억 9천 얼마예요. 네, 그래서 해줬는데 이건 뭐냐면 이익 소각이 이게. 자, 자본금은 그대로잖아요. 주식수만 줄었죠. 이거는 그냥 이익 소각이고 이거는 보통 결의 하면 돼요. 보통 결의. 보통 결의는 뭐예요? 출석한 사람의 반만 동의하는 거예요. 감자는 뭐냐면 자 이게 보시면
감자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면 빨간 줄하고 여기가 여기 아니고요. 3,700만 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회사는 자본금이 그대로잖아요. 그 주식수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식수도 줄고 자본금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유상 감자. 자본금을 줄인다. 감자. 그러면 왜 감자를 안 하고 이익소각 하냐면 아까 이익소각은 뭐예요? 보통 결의. 주주가 그냥 절반만 동의하면 돼요. 감자는 뭐냐면 특별 결의해야 돼. 그럼 주주의 3분의 1가 동의해야 돼. 또 하나는 감자 특별 결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회사에 돈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공지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려고 하니 우리 회사에 채권이 있는 분들은 이의 신청해라. 이렇게 공고를 해요. 어디다가? 신문에. 우리 정관에 보면 4조에 뭐가 있어요? 공고 방법. 그러니까 매경에 공고가 내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경에 공고해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기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결의해야 되고 공고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본금이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자본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 있죠. 건설회사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자본금을 그대로 두고 주식수만 줄이는 이익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감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편리한 게 이익 소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익 소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감자하는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보면 요걸 요거로 나누면 10,000원입니다. 그죠? 근데 자본금을 그대로 5천만 원 두고 주식수를 3,700조로 나누면 13,513원이 됩니다.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돼요. 주식수 줄였으니까, N빵을 줄였으니까. 그래서 이익소각은 언제 하냐면 주가를 부양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 회사는 주가를 부양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돈 빼내는 걸로 변질된 거고, 원래 이익소각은 주주들이 야 우리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낮아? 주가를 좀 띄워. 그러면 이제 회사가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했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좀 올랐어요. 찔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목적이에요. 원래 이익소각은 주식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N빵이 줄어드니까 한 사람이 가져갈 몫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상장회사가 하는 그 제도를 2012년? 그때 비상장 회사도 가능하게 법을 바꿨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거. 그 대신에 특별 결의해야 되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보통 결의는 이익 소각은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주식수만 줄이는 거다. 그리고 보통 결의다. 그래서 절차가 간편해서 대부분은 보통 결의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변동 주식수 변동 상황입니다. 오른쪽이 감소 주식이에요. 네, 보면 아래 보시면 6,000주, 34,750주. 저기 저녁에 지난번에 제가 단톡에 저녁에 끝나고 식사하고 간단히 한 잔 먹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다들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네. 안 되시는 분? 저녁에 식사 안 하시는 분? 어디 가요 또? 아니 오늘 그럼 나머지는 가시는 거죠? 네. 뭐 아니 술은 안 드셔도 돼요. 식사하고 가시자는 거죠. 뭐 어차피 5월달에 제가 광주가 또 오는데 그래도 뭐 헤어지기 그러니까 16명인데 2명 안 된대. 16명인데 2명이 안 된대. 메뉴 뭘로 하실 거예요? 14명이요. 응. 응? 응? 15명이 접수하는 거. 나까지 14명이라고요. 왜 날 빼? 신하자님 어디 뭐 가까운데 편하고 맛있고 가까운데. 얼마 전에 아들이 그 괴산에서 그 ROTC 끝나서 인관했거든요. 2,800명 왔더라고요. ROTC가 2,800 겁나 많더만.
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딱 하는데 나는 이번에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야. 대통령상이 있을까? 있더라고. 대통령상을 주더라고요. 주는데 성신여대 여학생이 받았어요. 근데 그 여기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관람석이 있잖아요. 스탠드가 있는데 주변에서 야, 저 상장에 윤석열 이름 적혀 있을까? 막 이러고. 네, 그랬어요. 네,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상무대가 있어요. 장성에. 여기는 또 ROTC하고 육사하고 3, 4관이 다 온다네. 네,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ROTC들은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대. 열심히 하면 욕 먹는데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2년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3, 4관 학교 애들은 6사관 붙어서 이제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 4관 애들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들어갔는데 다음 주에 매출 나온다고 연락 왔어요. 장난을 본다, 장난을 본다. 맨날 문자하고 전화하고. 자, 보시겠습니다. 감소 주식수 4750주인데 6,000주, 34,000주, 그러면 4만주입니다. 감소했어요. 이 두 사람이 파는 거예요. 양도로 팔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저기 어디로 갔냐면 저기 양수에서 40750 갔어요. 저게 뭐냐,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팔아서 저기 간 거예요. 자사주로. 그럼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각이냐 아니냐. 근데 이게 적어야 된다. 자, 소각이냐 아니냐를 왜 적어야 되냐면 소각인 경우에는 업무무관 자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단순 보유로 가면 업무무관 자산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수업 처음 할 때 가업 승계할 때 업무무관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저 첫 번째가 뭐냐면 비사업용 토지, 두 번째가 임대 부동산, 세 번째가 가지급금, 네 번째가 과다 보유 현금, 다섯 번째가 법인의 영업과 상관없는 주식 또는 금융상품. 거기서 말하는 주식 또는 금융상품, 주식이 자사주예요. 그럼 자사주가 있으면 뭐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뭐예요? 사업무가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비율만큼 뭐예요? 상속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보세요. 자사주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2년 전에 만났어요. 그 KB라이프 설계사하고 2년 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야, 그러면 제가 진행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또 이제 돈 받으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재무부장하고 우리 세무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말고 딴 거를 좀 상담을 해달라고 딴 거 상담해 줬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결산서가 작년 3월 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님 이거 누가 했어요? 네, 자기 재무부장이랑 세무사가 했대요. 그러면 자사주를 했는데 왜 소각 안 했냐? 그랬더니 재무부장이 뭐 이런저런 자꾸 변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죠. 자사주 저만큼이 소각했을 때, 소각하면 그만큼 뭐예요? 업무부가 자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상속세하고 이게 있을 때 이만큼 상속세, 이걸 계산하니까 세금 차이가 한 6억이 나는 거예요. 6억이. 그래서 설명했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근데 더 웃긴 거는 세무사가 몰랐다. 자기는 몰랐다. 이게 세무사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기장만 해봤거든요. 기장만 하다가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해봤는데 주식을 증여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주당가치평가에서 양도세 신고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취득한 자사주가 여기 보시면 전체 주식수가 40750이에요. 여기다가 이게 소각 목적인지 아닌지 적어야 돼요. 여기가 이건지 적어야 되는데 여기 적으면 얘는 소각하면 업무부가에서 빠지는 거고 여기 적으면 그만큼 업무부가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잡힌 만큼 상속세나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세무조사가 엄청 나와요. 여러분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받으시면 자사주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사주가 있는 회사는 여기 적혀있는지 보시라고. 적혀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들이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하는 건 해요. 근데 이게 자사주, 그러니까 소각하고 안 하고 자사주가 될지 안 될지, 그 다음에 자사주가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 늘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메트라이프 코드가 있으면 다 볼 수 있죠, 공짜로. 네, 공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14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인데요. 메트라이프 코드만 있으면 메트라이프 그 전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회사 이름하고 넣으면 거의 뭐 한 2, 3초 만에 140페이지 보고서를 한 방에 딱 뜹니다. 그래서 이거 다운 받으셔서 PDF 저장하셔가지고 고객 만날 때 들고 다니시면 되는데 코드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보고서 중에 하나예요. 자, 가업 승계할 때 사업 무관 자산, 사업 자산 비율 이렇게 나오죠. 전체 자산 중에서. 자, 근데 이 중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뭐냐면 첫 번째가 비사업용 부동산, 두 번째가 임대 부동산, 세 번째가 가지급금, 네 번째가 이거, 다섯 번째가 이거. 얘는 없어요. 얘는 이거예요, 이거. 자사주는 여기는 주식이 자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메트라이프 지점장한테 얘기했죠.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했어요. 회사 뭐 웰스 매니저지 뭐 회사에서 누가 만들었대. 등신이냐 그랬어요. 세법에 5개밖에 없는 거 자사주는 여기는 주식에 들어가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 수정해라 라고 얘기한 지 2달이 지난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이 회사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나라 나와 있는 보고서 중에 얘가 제일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보고서는 없어요. 최고예요. 근데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 오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지금 많은 때마다 틀린 걸 얘기하거든요. 안 바뀌어요. 얘네들도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뭔가 바꿀 때 날 잡아서 한 번에 바꾸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가져갔을 때 얘기하는 건데,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현금성 자산 없어요. 자사주 없어요. 단기금융 없어요. 근데 장단기 대여금, 가지급금이죠. 그게 22억 7천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 투자 주식 등 기타. 이게 뭐냐면 보험이에요. 96억 있어요. 여러분이 고객한테 판 보험이 업무 무관이 돼서 저만큼 뭐예요? 상속세가 나온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530억 잡고요. 410배 120억이거든요. 120억에 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 업무 무관 자산 때문에 사업용 자산만큼은 이거는 뭐예요? 상속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22.5%는 업무 무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22.5%가 120억이란 말이에요. 이만큼이 상증세가 나온다. 전체 주식 가치 중에. 그러면 누가 보험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메트라이프 지점장한테 그랬어요. 야, 너 니네 미친 거 아니야 했어요. 설계사 가서 대표님 보험 이거 나중에 상속세 나와요. 그럼 누가 보험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에 들어간 계좌에 있는 돈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라는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메트라이프 교육 자료에 있어요. 근데 설명이 없어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 정관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 사업 안전 관리 규정. 회사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불나면 안 되니까 화재보험. 자동차가 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 직원이 죽으면 단체 보험. 대표가 죽으면 유동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라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다. 그래서 그렇게 정관을 공증을 해주자는 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국세청에서 시비 걸었을 때 바로 우리는 벌써 예전부터 이러한 목적으로 정관을 만들었고 공증까지 했다 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 대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한 1,000만 원 팔았어요. 한 3년 납부했어요. 제가 갔는데 대표님 여기 한 3억 6천 넣으셨는데 이거 나중에 대표님 만약에 승계할 때 이거 3억 6천만큼 앞으로 더 계속 넣으시겠지만 10년 내면 12억 넣습니다. 근데 그 12억이 가업 승계할 때 공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 비율만큼. 그럼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 보험을 유지하겠어요? 네.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승계 자금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는데 저렇게 이제 돼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보험 팔아놨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이 나 이런 거 못 들었다 이런 놈이 여러분 뒷감당 되시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 정관에 그걸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그 수업 때 보여드린 기한서 경영정에 가입한 이유에 대한 기한서 있어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수강생 그 15개월 정도 그렇게 민원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쓰레기들이 더 많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보시면 이거죠? 네. 자, 다 보여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매트라이프 경영이 정기 달러 경영이 정기 300만 원짜리 했고요. 보험계약의 목적이 뭡니까? 대표이사 유고시에 대체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이라 채용하기 돈이 필요하죠. 대표가 죽으면 전문 경영에 써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고 그때 쓸 거고, 그 다음에 대표가 죽으면 매출 절감으로 인해서 유동 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그 돈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대표가 살아있을 때 급여를 주거나 거래처 결제를 하기 위해서 약대를 통해서 쓴다. 그럼 난 약대 받아서 쓸 거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퇴직금 용도로 활용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제가 예전에 제 수업을 듣거나 예전 자료를 보면 1, 2, 3번만 있어요. 4번을 작년에 제가 넣었어요. 작년 초에 1년 전에 넣었는데 왜 넣었냐면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얘기했겠죠. 법인에서 우리 이거 퇴직금으로 가입한 거다. 경영이 정기를.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뭐라 했냐면 아니 DC형도 있고 은행에 예적금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보험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가로에 있는 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DC형이 아니라 경영이 정기보험을 선택한 이유는 회사 유동성 위기의 경우에 약대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DC형을 해도 되는데 DC형은 뭐예요? 회사가 어려울 때 그 돈을 못 쓰잖아요. 근데 경영이 정기는 70%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약대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가입한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대표님 사인을 받죠. 여기 2장을 받아요. 2장 받아서 하나는 내가 보관하고 하나는 보험 증권 줄 때 증권북에 넣어서 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관에 공증해놓고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국세청에 시비 걸었을 때 대응할 수 있어요.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설계사나 대부분의 법인은 이런 거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몰라요. 이런 법이 있는 조차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공정할 수도 없고 3년, 4년 뒤에 날짜로 공정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파는 것도 중요한데 뭐 나도 보험 파는 사람이 설계사를 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업계에 양아치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스스로 지켜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매트라이프 보고서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사실은 잘 만들고 좋았는데 매트라이프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죠. 코드 없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게 2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냥 버전이 하나 있고 비스포크 뭐 냉장고야? 2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냥 하면 노멀하게 나와.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비스포크는 뭐냐면 자기가 데이터를 넣어요. 데이터 넣은 만큼 이 데이터가 변해서 나와요. 비스포크라고 하는데 비스포크는 원래 냉장고 아니에요? 냉장고 앞면 이거 바꾸는 거 그 냉장고 아닌가? 그래서 근데 그거는 매트라이프 보험을 판 설계사들한테만 오픈돼요. 그러니까 코드 있는 것이 아니라 청약을 한 설계사한테 오픈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줘도 해석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자라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띄운 김에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회사도 보세요. 법인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대표가 돈을 지 돈처럼 막 쓴다. 한마디로 대표가 그냥 지 맘대로 경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대비 50만 원. 이건 뭐냐? 아까 설명했죠? 경조사비 청첩장 하나당 20만 원까지인데 중요한 거래처가 50만 원 준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전체가 다 부인당한 거고 한도 초과 1,675만 원. 근데 여기 뭐 이자 비용 5,600이 나와요. 법인에서 이자를 줬어요. 누구에게? 은행에. 대출받아 이자 줬어요. 그럼 당연히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자만큼 빠집니다. 이자 비용으로 빠져요. 빠지고 이익이 줄는 걸로 나와. 비용 처리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 이자가 업무 관련된 대출에 대한 이자면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가지금 있는 거예요. 회사는.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20억을 빌렸어요. 20억. 그래서 이자를 20억에 5%에서 1억을 내요. 그럼 가지금 10억 있어요. 자, 이건 회사 전체 대출이에요. 이게 이자예요. 20억을 벌어서 이자를 1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억이 전부 다 사업에 사용되는 거면 1억이 다 비용 처리 됩니다. 당연히 되죠. 일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으니까 돼요. 근데 만약에 가지금이 20억 있다. 이 비율대로는 5천 정도가 가지금에 대한 이자죠. 그럼 이 이자는 뭐예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송금 불산임이 되는 거예요. 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20억 빌려서 공장 짓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이자를 1억씩 내요. 그럼 1억은 다 비용 처리 됩니다. 근데 대표가 돈을 벌어서 회사 돈을 좀 야금야금 가져가서 가지금 10억이 생겼어요. 그럼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내는 이자 중에 그 비율만큼 비례식 하면 되잖아요. 비율만큼 얘가 이자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송금 불산입이 되면서 입금 산입이 되는 거죠. 비용 처리 안 되면서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 돈은 나갔는데 뭐가 된 거예요? 다시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럼 법인세가 또 생기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게 가지금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 비용 저게 있으면 저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지금에 대한 이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업무 무관 부동산. 자, 우리가 제조업인데 임대 부동산을 하나 샀어요. 땅을 샀어요, 그냥.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업무 무관이잖아요. 그럼 그 땅을 사고 되는 나가는 이자. 그것도 비용 처리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접대비 가지금 있으면 이만큼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이 비용 처리 안 되면 20%만 1,000만 원 거기서 더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가지금은 되도록이면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언젠가 갚을 건데 계속 이렇게 뭐예요? 비용 처리 안 돼서 계속 법인세를 몇 년간 내고 간다. 만약에 2천만 원씩을 10년만 걸면 2억 아니에요. 그죠? 2억의 법인세를 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예요? 지금 당장 처리하고 약간의 세금 나오는 것이 더 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더 쌀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요게 이제 설명이 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 보시면 대출 이자가 총 합계가 62억이에요. 잘 안 보이시니까 크게. 이제 내가 보니까 거의 한개 오신 것 같은데. 62억이 내가 대출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자가 3억이에요. 그럼 가지금 23억 있어요. 그럼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요거 하면 요게 얼마 나오겠죠, 비율이. 그러니까 자 62.3억 대 23.8억인데 3.1 대 X. 그럼 요게 나오죠. 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한 3분의 1 되잖아, 그죠? 한 3분의 1 되죠. 그럼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요거예요. 요 식대로 나오는 게, 자 보세요.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요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억 1천만 원 정도가 뭐예요?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이익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19% 2,400만 원.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법인세를 2,400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금을 그냥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 처리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내는 또 매년 법인세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갖고 10년을 버티면 2억 4천에 법인세 더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이거를 약간 무리해서 세금 좀 내고 지금 정리해버리면 저건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객들한테 끌고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자 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용 처리 안 돼서 법인세를 추가로 내는 게 저것 때문에 2,400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갚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제일 비교하기 잘 만들어놨어요. 메트라이프 보고서가 좋은 것도 있어요. 자, 전체 대출 62억인데 3억이에요. 그러면 23억이면 얼마? 했더니 1억 천. 그래서 그 1억 천만큼이 뭐다? 송금 불산이 비용 처리 안 된다. 그래서 그 1억 천에 대해서 법인세를 2천 몇 백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금 있으면 갚아야 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해마다 가지금에 대한 인정이자 때문에 법인세를 더 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메트라이프 보고서 중에서 잘 만든 거는 이거하고 아까 업무무관 자산이에요. 그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객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보험 상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금융 상품 전부 다 업무무관으로 잡아버렸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이나 품위서를 동반해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건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 갈게요. 메트라이프의 경영이 전기 교육 자료는 얘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영이 전기 교육 자료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메트라이프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경영이 전기 보험이 비용 처리가 되려면 첫 번째는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임원을 피보험자를 했는데 그 임원을 피보험자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설계할 때 그렇게 청약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금액이 타당하냐? 뭐 적절한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만기 유지 가능하냐? 여기서부터 뭐예요? 불판이죠. 만기 유지 절대 불가. 그죠? 여러분이 만기까지 내라고 팔지 않잖아요. 한 10년쯤 돼서 원금 가까이 가면 해지하세요. 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해지가 전제가 되는 세일즈가 되는 거예요. 해지가 전제가 되면 종신보험처럼 한 30%에서 40%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납, 이거는 할 수 있죠. 정기납 설계. 가끔 경영이 정기를 법인 대표한테 10년이나 20년이나 파는 설계사가 있어요. 미친 겁니다. 네? 그럼 전액 다 비용 처리가 안 되죠. 50세 대표가 정기납하면 40년 내는 거잖아요. 그럼 40년 정기납으로 설계하면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돼요. 만약에 20년 납을 했다. 그리고 1,000만 원 했다. 그러면 반만 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하면서 10년 납했다. 그럼 4분의 1만 되는 거예요. 250만 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정기납으로 설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야 이거 40년 납을 어떻게 했냐? 대표님 그동안에 보험 많이 하셨지 않냐? 종신보험 많이 했는데 10년 납 20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끝까지 간 적 없지 않냐? 가다가 필요할 때 적절한 시점에 해지에 쓰지 않았냐?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제가 정기납으로 설계했냐면 정기납으로 설계해야 비용 처리되는 전제 조건이다. 당신이 이거 비용 처리하려고 지금 가입하는 건데 전제 조건은 정기납이다. 근데 어차피 정기납까지 못 낸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되면 대표님 필요하시면 그때 적절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기납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건 꼭 설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반 서류, 정관등 재반 서류가 준비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예요? 법인 안전관리 규정이나 이런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만들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금 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어디에도 비용 처리 된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보험사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있는 자료에는 절대로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사한테 강의할 때는 비용 처리 된다고 강의해요. 근데 이런 서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멘트. 고객에게 주지 못할 자료로 강의를 왜 합니까? 웃기잖아요? 나는 이게 제일 싫어요. 난 보험사마다 강의한 보면 다 이게 있어요. 맞아요. 아니 고객에게 주지 못할 자료가 강의한다는 얘기는 그 강의 자료가 뭔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야. 이해가 필요한 거지. 네. 근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매트 가서 막 이렇게 막 했더니 한 소리 들었어요. 그래도 매트 가서 강의하는데 매트를 너무 까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메트라이프 그 본사 7층에 강의장이 있어요. 근데 다른 주위에서 초대를 해서 강의를 갔어요. 가서 강의 제목이 뭐냐면 경영이 정기보험 잘 파는 법 이거예요. 그냥 깠죠. 까면서 매트가는 팔지 말아라. 그건 상품도 아니다. 7년만 지나면 원금이 떨어지는 게 무슨 상품이냐. 그리고 제일 비싸다. 매트가 딴 데보다 무지 비싸요.
재밌어. 그렇게 해서 강의를 막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짐 정리하고 있는데 매트 보유 매니저 언론들이 경영이 정리 강의를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 강의장을 뒤에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조건이 뭐냐면 강의 끝나면 매트 상품을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대여를 한 거예요. 지혜가. 나는 매트 경영이 나쁘다고 연락 떠들었는데 매트 본사 교육팀이 오더니 막 자료를 막 주면서 매트라이프 경영이 정리 많이 팔아달라고. 애들이 나한테 두 시간 동안 세뇌 받았는데 그게 들어오겠어요? 완전히 망했죠. 들린 얘기는 그다음부터 매트에서 강의할 때는 김동현 대표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좀 매트인지 잘렸어요. 못 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 요 자료도 내가 단톡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영업할 때는 굉장히 도움돼요. 이만한 자료 없어요. 뭐 얘네들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는 나중 문제고 자료는 괜찮아요. 제가 수많은 회사의 경영이 저기에 대한 그 교육 자료를 다 봤는데 얘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2019년도 만든 건데 괜찮아요. 저때 만드는데도 가장 베스트합니다. 자, 업무 연관성이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임원은 피보험자를 했느냐 이거는 당연히 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등기이사만 될 거예요. 옛날에는 미등기이사로 보험 가입 시켜놓고 그리고 다음 달에 등기시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등기이사만 받아준다라고 지금은 방침이 나온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래요. 29일 30일 되면 마감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아들 피보험자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아직 미등기야. 그리고 일단은 청약을 넣고 다음 달 초에 등기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작성 계약이 많았어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액이 타당하냐, 뭐 그거야 뭐 낼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 자금 흐름 규모상 만기 유지 가능하냐, 만기 유지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만기가 유지하라고 안 팔잖아요. 40년 내십시오 대표님 그러고 팔진 않잖아요. 그죠? 한 10년에다가 원금 가까이 되면 적절할 때 해지에 쓰시라, 아니면 퇴직금으로 쓰시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불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거죠. 자, 정기납을 하면 다 비용 처리돼요. 근데 20년 내잖아요. 20년 내에서 40년 보장 받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내는 돈의 반만 비용 처리가 돼요. 나머지는 얘가 돼요. 성급보험료. 자, 내가 40년 설계하면 100만 원 내면 100만 원이 다 보험료 빠집니다. 그럼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내면 나머지는 성급보험료. 자,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120만 원짜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10만 원만 올해 비용 처리되고 110만 원 내년 넘어가겠죠. 보장을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정기납으로 설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내는 돈은 선급보험료가 됩니다. 선급보험료는 미리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절대로 경영이 정기할 때는 무조건 설계를 정기납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다섯 번째가 뭐였죠? 정관 등 제도 정비 없어요. 이게 매트가 욕을 먹는 이유예요. 뭐냐면 이런 센터가 노블리지 센터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걸 오픈한 설계사들한테 안 하고 요청하면 지들이 하는 거예요. 왜? 잘난 척 해야 되거든요. 본사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잘난 척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재반 서류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관 등 재반 서류 뭘 검토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법인 안전관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비안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설계사한테 주면 자기들이 뭐예요? 갑줄이 끊어져. 그러니까 매트 본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이 안전장치를 하시면 솔직히 고객들이 정말 아주 변심해서 양아치처럼 만들면 사실은 계약이 깨질 일은 별로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하시고 또 하나는 자 보세요. 지혜마다 다르겠지만 1,000만 원 가입하면 1월에 한 1억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토탈 수당이 한 1억 8천에서 2억은 나와요. 설계사들이. 그럼 1,000만 원 하면 난 2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2억이면 웬만한 직장인 연봉을 넘어요. 그죠? 대기업 이사야 연봉이에요. 그렇게 한 건으로 벌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팔로우를 잘 해야죠. 그럼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찾아가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이슈가 되는 세무 정보가 있으면 고객한테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얼굴을 2장 찍으면 절대로 민원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자주 보는 놈한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뻔질나게 드나들다가 계약이 딱 되면 잘 안 가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죠. 서운한 마음 생기다가 이제 나중에 뭐해? 열받죠. 근데 누가 와서 대표님 원금 받아요. 이거 뭘 해요? 관리도 안 되는데 원금 받으려고 이런 거 오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아주 잘하고 있는데 고객이 이런 거지는 않습니다. 정말 양아치 아니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정도 돈을 벌었으면 고객들한테 내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